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김영삼 대통령 기념재단 설립 1주년 기념식을 여러분의 힘찬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맡은 본 재단 이사 김광용 여러분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일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피눈빛 앞에 안녕하십니까. 재단의 사무총장 최동렬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데 너무 대단히 감사하고요. 좀 더 화면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김영삼 재단의 사업 및 활동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올해는 문민일보가 출간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이를 기념하여 김영삼 대통령과 신한국 창조, 김영삼 대통령 주요 정책 사료집 세트를 발간했습니다. 문민일보 당시에 공직에 계시던 분들과 학계에 20여 분이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월 24일 김영삼 도서관에서 문민일보 출범 3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의 축하 영상을 시작으로 한덕수 국무총리님, 안기문 유엔 사무총장님 등 많은 분들이 축사를 해주셨고, 이각범 전 정책기획수석님께서 30주년 기념 출판물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아주 성황리에 잘 끝났습니다. 3월부터는 문민일보 출범 30주년 기념 출판 기정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김영삼 도서관 위시한 동작구 7개 도서관에 기정하여 주민들이 손쉽게 김영삼 대통령의 업적을 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대학 도서관, 연구소, 정부기관 등 169개 기관의 기념 출판물 세트를 기증하였고, 교수, 국회의원 등 개인적으로 80여 명의 도서를 증정하였습니다. 4월부터는 김영삼 아카이브 구축을 위해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에 관련된 도서, 논문, 언론기사 등 비롯하여 사진, 문서, 동영상 등 관련 사료들을 수집 정리하고 있습니다. 또 4월부터 소명순 여사님의 기념 영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명순 여사님은 항상 뒤에서 묵묵히 내조를 하셔서 제대로 된 기록물이 별로 없는데, 당시 소명순 여사님을 보좌했던 정명국 전 문체부 장관, 김상학 비서관님 등 함께 기념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5일에는 김영삼 도서관 내 전시실인 YS 아고라의 전시 해설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김현철 이사님이 직접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현재 동작구의 지원으로 문화관광 해설사가 매주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오후에 관람객들에게 전시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6월 28일 여의도 하우스 카페에서 청년정치 네트워크 파티를 개최하여 YS의 40대 기술원을 재조명하고 청년정치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 치맥 파티로 진행한 그날도 미래정치 지도자들이 많이 참여하여 성황리에 마무리가 잘 되었습니다. 7월 28일에는 대통령 기록관이 주관하는 역대 대통령 기념 사업단체 재난대비 실습교육에 김경애 간사가 참여했습니다. 역사적 가치가 있는 대통령 기록물을 잘 보존하기 위해 침수 등의 피해를 입을 때 응급보건 방법을 배웠습니다. 9월 19일에는 김영삼 도서관에서
그제시 시의원들을 접견했습니다. 김현철 이사장님의 안내로 와에서 아고라를 관람하고 교류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앞으로 저희 재단은 김영삼 대통령의 생가와 기록관에 있는 그제시와 협력 관계를 잘 유지할 계획입니다. 9월 25일에는 김현철 이사장님이 전직 대통령 자제 모임의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환경운동에 동참하기로 하고 친환경 우산을 제작했습니다. 주세종 김영진 회장님의 후원으로 폐현수막, 페트병, 재생원단으로 우산을 만들고 다한계라는 문구를 넣었는데 이따 가실 때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단은 김영삼 대통령의 환경정책과 통합과 화합의 유지를 이어나가기 위해 활동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저희 김영삼 재단의 활동과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정말 대단히 뜻깊은 날이기도 하고 너무나 기쁘고 또 감사한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저희한테는 너무나 소중한 분들이고 감사한 분들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여해 주시는 덕분에 저희 그 재단이 1주년이라는 한도를 맞이해서 이렇게 또 감사의 밤에 그 보답해드리는 그런 일을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뭐 비록 1년이지만 짧은 기간 동안에 잠시 아까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들께서도 느끼셨겠습니다만 최대한 저희들이 많은 일을 도모할 수 있도록 참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우선 올해는 저희가 재단 1주년도 된 해이긴 합니다만 저희 문민정부가 출범한 지 30주년이 되는 정말 특별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2월 25일이 그 당시에 취임식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한 25일날 마치려고 했습니다만 그때 토요일이어서 금요일날 하루 땡겨서 24일날 기념식을 했습니다만 저희 아버님 도서관에서 아마 행사한 모임 중에서는 가장 뜻깊고 성대하게 치러진 행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날 많은 분들도 참석해 주셨고 또 저희가 사실 문민정부가 출범한 지 뭐 10주년, 20주년 다 있었습니다만 다 생략하고 30주년서부터 시작한 게 됐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번만큼은 대단히 의미를 좀 부여해서 행사를 진행을 해야 되겠다. 또 그리고 저희가 문정부가 비록 너무나 많은 업적들을 안겼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결과물을 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반드시 한번 결과물을 좀 내야 되겠다 해서 문민정부 백서라고 할 수 있는 책 2권을 또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너무나 기쁘고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 다음 주 지금 다음 주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20일은 또 아버님 서거 8주기가 됩니다. 지금 11월 달에 굉장히 좀 바쁜 한 달인데요. 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뭐 연말에 너무 많이 바쁘시겠지만 다음 주에 그 동작동 현충원에서 거행되는 8주기에도 좀 참석하실 수 있도록 시간을 좀 이렇게 잘 할애해 주실 수 있다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뭐 말씀을 드려서 조금 죄송하긴 합니다만 사실 기념할 일이 사실 요즘 저한테는 주변에 아주 많습니다. 많은데 내일 모레가 되면은 뭐 문민정부 30주년도 되고 뭐 물론 다음 주에는 아버님 이제 8주기도 됩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저희 집사람하고 결혼한 지 4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40주년 뭐 행사를 따로 할 건 아니고 제가 이제 잠시 여행도 가긴 합니다만 그것도 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같이 이렇게 좀 기뻐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좀 같이 더불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제목에서도 느끼셨겠지만 사실은 우리 문미정부 출범한 이후에 올해 여러 행사들을 많이 저희가 재단 차원에서 주최를 했었는데 그 첫 번째 주제가 70년대를 풍미했던 40대 기술원 아버님의 40대 기술원을 가지고 그 청년 정치인들과 함께 한번 세미나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80년대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아버님의 목숨을 건 단식 투쟁, 23일간의 단식 투쟁이 또 아버님의 정치 역정 한 50년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참 YS의 위대한 결단, 네, 첫 번째, 두 번째를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40대 기술원, 70년대 40대 기술원이 없었다면은 그 이후에 박정희 정권 당시에 유신 헌법을 통해서 유신 개정이 되면서 유신 탄압으로 들어가는 것도 사실 불가능했을 것이고 또 그 이후에 계속적인 탄압 이후에 또 79년에 12.6으로 막을 내립니다만 사실 40대 기술원이라는 그 당시에 참 야당의 넓고 참 어찌 보면은 기득권에 젖어 있는 그런 그 야당을 새롭게 만드는데 앞장섰던 분이 바로 김영삼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러한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첩보 정치했던 박정희 정권이 종식될 수 있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또 그 이후에 신군부가 등장을 한 이후에 사실 정말 질식할 것 같은 그런 정치권의 상황이었었는데 그것을 김영삼 대통령은 외로이 상도동 집에서 23일간의 단식 투쟁을 통해서 일거에 야당의 그 정치 분위기를 반전시킨 그냥 정치가 실종된 상태를 다시 회복시킨 그런 단식 투쟁을 전개하셨는데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결국은 민추업을 만들게 되고 또 민추업 이후에 신민당 돌풍을 일으키게 되고 또 그 이후에 87년 체제를 만들어낸 참 그야말로 그런 엄청난 그 개인적인 희생을 통한 결단이 없었다면은 87년 체제나 그 이후에 3당 합당까지도 없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마지막 세 번째 결단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3당 통합입니다. 사실 그 40대 기술원이나 뭐 YS의 단식 투쟁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들으셔서 아시는 일이고 또 많이 회자가 된 일이니까 뭐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3당 통합에 대한 얘기는 사실 이건 진보 쪽에서는 오히려 뭐 야합이라고까지 얘기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또 정치 지형을 완전히 바꾼 일이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쉽게 정치권에서 그 3당 통합을 주제로 해서 그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었어요. 하지만 저는 제가 그동안에 각종 강연이나 그런 어떤 대학에서의 강의를 통해서 3당 합당이 얼마나 중요했던 일이었는지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강조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지금 뭐 문정부 30주년을 축하하는 그런 자리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3당 합당이 없었으면은 아마 문정부 출범도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3당 합당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세 당의 그 화학적인 물리적인 어떤 결합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보수 세력이 결집을 해서 정권을
창출하기 위한 그러한 정치적인 행위였다. 단순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3당 합당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정치적인 함이라는 것은 대단히 크고 저는 깊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다시 돌이켜서 생각해 본다면은 87년 체제가 만들어졌을 때 사실 좀 긴바쁘게 진행되어 왔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신군부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사실 호응 조치를 또 85년도에 하고 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 세력이 직접 밀어붙인 그 결과 60 강제까지 이끌어냈는데 결국 그 87년 체제 결국 항복할 수밖에 없었던 6.29 선언이 나왔던 것이죠. 그 6.29 선언 이후에 87년 체제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저희는 드디어 정초 선거라는 걸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정초 선거라는 것은 어떠한 사건, 정치적인 사건 이전의 상황과 그 선거를 통한 새로운 사건, 완전히 패러다임이 하나 바뀐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87년 대선을 통해 가지고 결국 직접적인 대통령 선거를 치른다는 그런 국민적인 열망에 부응하는 정말 결정적인 87년 체제였었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아버님을 포함해서 소위 말하는 양김이 단절하게 실패를 했어요. 결과적으로 민주화가 좀 지연된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정치학에서는 민주화 이행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민주화 이행론에 따르면은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화 이행론에 있어서 제3세계 중에서 가장 민주주의를 획기적으로 민주화 이행을 시킨 나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87년대를 신군부와 그러니까 군부 세력과 군부의 온건 세력이라고 좀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군부의 온건 세력과 민주화의 온건 세력이 협약을 한 것이다. 그 당시 87년도에는. 근데 결국은 사실은 민주화 세력이 거기서 선거에서 대통령 선거에서 이겼어야 돼요. 그래야 아주 모양이 아주 참 좋게 끝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결국 지연된 민주주의가 결국 어떻게 이루어진 것이냐, 그 다음에는 90년에 3당 통합이라는 그런 역사적인 대타협이 다시금 2차적인 역사적인 대타협이 이루어짐으로써 실질적으로 군부의 그 온건 세력인 노태우 그리고 민주화의 온건 세력인 김영삼 이 두 사람이 역사적인 대타협을 한 것입니다. 그 이후 저희가 지금 YS의 역사적인 대결단을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40대 기수로는 정치적인 어떠한 그 앞으로의 그 지도자로서의 고소를 한 그런 그 장면이었다면은 또 그리고 그 이후에 80년대에 23일간의 그런 엄청난 단식 투쟁이라는 것은 목숨을 걸고 단식 투쟁을 한 거 아닙니까? 그것을 통해서 사실은 민주 세력을 다시 재결집시킨 엄청난 에너지를 돌출시킨 일이었다면은 마지막 90년대의 3당 통합이라는 것은 결국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군부를 청산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만약에 3당 통합이 없었다면은 군부 청산은 상당히 지연이 됐거나 아니면 또 유혈 어떤 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대단히 높았을 것이다. 역사의 가정은 없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대타협을 이루지 못했다고 한다면은 우리나라가 다시금 지금 동남아시아의 뭐 미얀마와 같은 신세가 될 수도 있었을 것이고
남미의 독재를, 군사 독재를 반복하는 그러한 제3세계로 전락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삼당 통합에 이어서 문민정부가 출범할 때까지, 그래서 문민정부 출범한 이후 하나의 청산을 할 때까지, 다시 하나의 청산이 여러분들 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정말 김영삼 대통령이 참 대단한 일을 해낸 것이다. 문민정부 출범하자마자 2월 25일 날 93년 2월 25일 날 출범했는데 3월 8일 날 육군 참모총장과 기무사령관의 목을 날립니다. 불과 15일 정도밖에 경과가 안 되는데 그런 엄청난 일을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그건 친위 구데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혁명입니다. 그 당시에 김영삼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미국의 유수한 그 언론들 중에서 뉴욕타임즈에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은 김영삼 씨가 당선은 됐지만 만약에 군부하고 타협을 하지 않는다면은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다. 정권이 유지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다. 미국의 유수한 언론이 그런 정도로 얘기를 했어요. 그 당시에는 그만큼 군부의 힘이 셌다는 것을 뭐 상징적으로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삼 대통령은 그것을 보란 듯이 완전히 대반전시킨 겁니다. 그러면 김영삼 대통령이 문민정부 출범하고 나서 불과 15일 만에 그렇게 하나의 청산할 수 있을 정도의 모든 정보나 모든 자료를 갖고 있었을까요? 아마 삼당 통합이 없었다면은 그런 준비 기간이 조금 힘들었을 가능성도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건 뭐 여담이긴 합니다만 삼당 통합 당시에도 사실은 잘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뭐 삼당 통합됐을 때 깜짝깜짝 다들 놀라지 않았습니까? 물론 많은 정치권의 후사가들이 얘기를 많이 했었죠. 뭐 어디랑 연합을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에 사실 아버님이 그렇게 뭐 믿을만한 사람들이 많지가 않았었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보안을 좀 지켜야 되니까 사실 삼당통합의 주역들이 전부 다 어디 와서 모여서 삼당통합의 기초를 만들었냐면 저희 집에 왔습니다. 아버님이 전부 다 저희 집으로 삼당통합의 주역들을 모았습니다. 저로서는 그 당시에 뭐 제가 삼당통합의 뭐 어떤 기초나 모든 뭐 이런 내용 제가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삼당통합을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아버님은 정치적인 모든 혁명을 다 올 배치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사실 뭐 일부에서야 YS의 그 정권력 때문에 그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진짜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 호랑이를 때려잡아야 되겠다는 그러한 신념 없이는 그건 정말 불가능한 얘기였습니다. 87년 당시에도 사실 아버님은 DJ하고 단일화 때도 전 단돌하게 그 당시에 아버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번에도 아버님이 만약에 DJ한테 양보를 하신다면은 DJ가 정권을 가져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아버님은 국부로 남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해도 지금이라면 제가 그런 소리 못했을 것 같은데 그때는 너무 당돌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랬더니 저는 아버님이 좀 화를 내실 줄 알았는데 뭐라고 하셨냐면은 아주 진지하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양보를 해서 김대중 씨가 당선이 된다고 한다면은 난 양보한다. 그런데 절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거다. 왜? 군부가 가만히 있지 않느냐. 김대중 씨로 단일화가 된다면 절대 군부가 가만히 안 있게 된다. 그럼 더 비극적인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커진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런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 못했어요.
더 이상 무슨 말씀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아버님 굉장히 심각하게 많은 깊은 생각을 하신 결과구나. 그 다음부터는 뭐 어차피 뭐 나눠서 더 걸치면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실제 그 결과도 그렇게 나타났고 이러한 그 상당 통합을 결국 이루게 되고 그다음에 그리고 문민정부를 창출한 이후 정치 지형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겁니다. 그 이전에 소위 이제 군부독재와 민주화 세력의 그런 그 싸움 자체가 이제 다시는 이 땅에서 군부가 정치 군인이 정치를 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건데 아무도 걱정하지 않을 정도로 정리가 다 끝난 겁니다. 이제 모든 정치 진영이 이제 소위 미국이든 유럽 선진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치 상황과 마찬가지로 진보와 보수와 진보의 패러다임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그 체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만 오늘 뭐 시간이 제가 많지 않은 관계로 주로 이제 상당 통합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주로 드리고 있습니다만 이런 역사적인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그 이후에 30년 이상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사실 대통령 중심제를 비판을 많이 해요. 일반적으로 뭐 제왕적 대통령이다 이렇게 해서 권력 구조를 많이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대통령의 권한이 그만큼 아주 강했으니까 뭐 지금도 마찬가지로 대통령 권한이 아주 너무 강합니다. 근데 자금에 발생하고 있는 일들을 생각해 본다면은 야당이 입법권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얘기 요새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대통령은 행정권의 수반입니다. 뭐 사법권은 어차피 그냥 분립이 되어 있는 거니까 그거는 뭐 대통령 권한은 아닌 것이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엄청난 논란이 초래가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과연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저는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제 대통령으로 재임 중에 있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이제 재임한 지 얼마 안 됐죠. 예. 영선 대통령으로서 참 기성 정치권의 불신을 얻고 결국 영선 대통령이 됐는데 반쪽짜리 대통령이라 이거예요. 그냥 이거는 행정력과 입법력과 사법력 그냥 이 입법권과 행정권의 그냥 이 싸움일 뿐이지 그 이상의 권한을 행사를 잘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과연 이대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것도 우리가 한번 참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사실 제가 이따 그 소개를 좀 할 예정입니다만 국힘의 우리 청년 정치인들 여러분들이 좀 자리하고 있어요. 사실 내년 총선 그 어느 때보다 참 중요한 선거가 됐습니다. 저는 사실 정치라고 한다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버님이 정치할 때는 그래도 독자하고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원칙에 대해서 그것을 절대 불하지 않고 원칙을 지켜나가려고 하더라도 대화 사역은 아버님 때도 정치할 때도 하셨거든요. 분명히. 근데 지금은 대화 정치, 그러니까 정치 자체가 실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과연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시켜 나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내년 총선 결과를 가지고 이게 체제 유지를 갈 거냐, 체제 유지를 못할 것이냐, 뭐 이런 식으로
엄청난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한번 바뀌고 나면은 그냥 나라가 바뀐 것으로 생각을 해요. 실제 그렇게 됐어요. 또 총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정치는 스포츠 정신과 전쟁, 그러니까 이 지금 전쟁, 그 어딘가에 위치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스포츠 정신하고 굉장히 가까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스포츠 정신이라는 거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공정한 룰이 있고, 그 다음에 치열한 경쟁을 하고, 그 다음에 깨끗하게 승복하는 겁니다. 사실 정치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아이디어라는 것인데, 지금 우리는 뭐 하고 있습니까?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내전 상태로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게임 이런 그 선거에 대한 것이 승패가 사실 빅주의는 승패를 갖고 가야죠. 누가 한 번 이기고 지금 하는 거는 똑같이 상사예요. 그렇게 하고 또 그 다음에 지금 다음에 또 다음에 또 이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가야 정상적인 민주주의의 패턴인데 이거는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그냥 전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 총선에서 잘못되면 이거는 보수가 망하는 걸로 좀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자, 저희가 2024년 내년 총선, 그 다음 2028년 또 총선 있죠? 그 다음에 2032년 총선이 있는데 2032년도에는 대통령 선거가 같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어디 가서도 이 얘기를 꼭 하는데 지난 3당 통합 정말 화학적 결합을 해가지고 이루어냈어요. 그 당시는 군부와 손을 잡고 타협을 해서 군부청산을 했다면은 저는 32년도에 좀 한 가지 꿈과 희망이 있습니다. 좀 실험을 좀 하다가 24년과 28년 총선에서 실험을 좀 하다가 32년쯤 가면은 한번 좀 바꿔봤으면 좋겠어요. 체제를. 좀 좋은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도 합니다. 어찌 본다면. 결국 총선과 대선이 한 해에 있는 때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만들면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때는 우파의 온건파 또 좌파의 온건파들이 좀 역사적인 대타협 뭐 이룰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잠시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뭐 시간이 너무 많이 관계로 오늘 사실 참 제가 이렇게 좀 좋은 분위기에 여러분들 모시고 이렇게 무거운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만 YS에 대해 결단에 저희가 지금 시리즈로 마지막 이 3당 합당에 대한 부분을 좀 여러분들께 특히 저희 재단을 만들어 주시는데 참 너무나 소중한 분들 앞에서 이렇게 한번 제 작은 소견이라도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었다는 점 이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좀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선 김영삼 대통령 기념사업회 1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우선 그 감사의 밤이라고 이렇게 여여심을 주셨는데 우리는 후원의 밤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금 우리 김현철 소장님께서 김영삼 대통령에 대한 강연이 있으셨습니다만 우리 김현철 소장님 이름을 빌어서 이 축사를 한다면은 김영삼 대통령 아들로 태어난 김현철 소장이 이 김영삼 대통령 밑에서 밑에서 자라고 배우고 또 함께하면서 철학자 큰 정치인 김영삼 대통령의 그 사상을 너무도 잘 알고 있고 또 그걸 또 기념
사업을 이렇게 이끌게 된다고 하니까 정말로 잘 될 것 같습니다. 더더구나 행정관 우리 김인규 행정관이 또 이번에 부산에서 국회의원에 출마할 때인데 대를 이어서 김영삼 대통령의 큰 정치가 계승 발전이 되도록 우리 함께 다 후원하고 또 기원하고 이렇게 함께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합시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그 화폐전쟁 6장에 하우스 대령이 영국에서 공부를 하고 행정관 필립 드루라는 책을 갖고 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 당시 일선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일선 후보를 대통령에 당선을 시키고 애교 클럽을 만들어서 거기서 지금 미국의 이제 정치가 여야가 관계없이 미국의 패권 정치가 이루어지고 그 밑에서 잘한 사람이 시어도스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그 패권을 영국으로부터 미국으로 오게 만들었는데 우리 김인규 행정관 또 김인규 행정관과 같이 하고 있는 우리 행정관 이런 분들이 지금 정치 일선에 나서니까 우리나라의 미래도 아주 밝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도문이라는 정치 철학을 말씀하셨는데 이 대도라는 것은 이 우주 철학입니다. 우주는 크고 또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네 가지 큰 것이 있는데 땅도 크고 하늘도 크고 도도 크고 왕 또한 크다. 인법지, 지법돈, 지법천, 천법도, 도법 자연. 사람은 땅한테 배우고 땅은 하늘한테 배우고 하늘은 도한테 배우는데 도는 어디에서 배우느냐? 자연에서 배운다. 이 자연주의 사상이 결국은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 의해서 자본주의 사상, 자유주의 사상으로 왔고 또 이것이 벤담하고 그다음에 밀이라는 사람들을 통해서 공리주의로 왔고 그것이 영국의 의회 정치를 만들었고 민주주의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우리 탐욕에 의해서 우리 그 공리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쾌락, 행복 추구에 대한 도구로 쓰이는데 아주 좋은 도구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행복을 불공평하게 논어가는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잘 살게 하면서도 배 아프게 만드는 것 때문에 문제가 있고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모든 걸 논아갔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어떤 동기부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불행한 사회를 만듭니다. 근데 이건 불행을 공평하게 나눠주는데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게 독립주의입니다. 그래서 나온 게 민주주의고 민주주의 제도를 통해서 세금을 걷어서 합의된 세금을 가지고 재정을 통해서 최대 다수 최대 희생고 모두가 발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사회가 너무 양극화로 시끄러운 것 같아요. 다시 우리 거상 김영삼 대통령 정신이 살아나서 우리나라가 좀 더 통합되고 평화로운 그리고 좀 더 자유롭고 좀 더 민주적인 그러면서도 자본주의를 지향하는 이런 국가가 되도록 우리 김영삼 재단이 우리 김영삼 소장이 앞장서서 해주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다 함께 우리 기념사업회 잘 되도록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나는 속으로
Oh
생전에 노래 부르는 모습과 입성을 감독해 주셨습니다. 몇 년 전 가족들과 모인 자리에서 부른 찬송가라고 하는데요. 윤석경 기자가 보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리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행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행복하리라. 지그시 눈을 감고 숨이 가빠 온전히 한 소절을 다 부르지 못해도 피부치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던 노래. 어머니가 항상 부르던, 그래서 김영삼 전 대통령이 생전 가장 좋아하던 이 찬송가가 이제는 형제들과 함께 부른 마지막 노래가 됐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어머니 가나 이래 가나 부르는 찬송가예요. 그래서 제가 들어서 해왔어요. 지난 2012년 김영삼 전 대통령의 6남매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모처럼 형제들을 보고 기분이 좋아진 김 전 대통령은 큰 소리로 찬송가를 불렀고 가족들은 박수로 허락했습니다.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읊조렸을 이 찬송가 글귀대로 고인은 덕동의 현대사를 온몸으로 헤쳐가면서도 결코 포기할 줄 몰랐습니다. MBN 뉴스 윤석전입니다. 자, 2부의